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푸틴의 북한 방문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겨울 북폭 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북한에 폭격하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이번에 선제 차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은 핵무기 증강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를 손절하고 중국 압박에 올인할 것 같습니다. 먼저 단신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로봇, 이 EU의 글로벌리스트 관리 집단들입니다. 이들을 조롱하는 거죠. 로봇 같다는 뜻입니다. 네덜란드의 총리 대행 마크 루테. 자, 이 친구는 국민들의 의지로 뽑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오 하다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나토 사무총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현 나토 사무총장인 슈톨텐베르그 노르웨이로 돌아가서 중앙은행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단적인 면을 드러내는 겁니다. 글로벌리스트, 미국의 네오콘 리버럴 세력들, 라이노들, 그리고 유럽을 지배하는 글로벌리스트 집단들. 자, 이들은 어떤 인물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제 지배 권력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각국이 내셔널리스트, 국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국제기구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트럼프 역시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협박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네오콘의 힘을 빌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임기 초는 네오콘에 이제 질질질 끌려갔죠. 그리고 네오콘의 계획대로 2017년 겨울에 한국에서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의 자국의 군인을 보낼 수 있다.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한 명 보낼 거냐? 홍해 작전에 에스토니아가 한 명 보냈습니다. 그냥 참관인이죠. 자, 그리고 지금 키프로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이제 지금 충돌 중이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바다에서 또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이제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와 협상을 유인하는 거죠. 현재 이런 상황에서 위에까지 진짜 큰 전쟁이 터지게 된다면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LCC는 어쨌든 이제 자국 군대가 가자 지구로 접근하는 거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국민들 민심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터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르도안은 뱀입니다. 터키 국민 역시 여기에 이제 터키 군이 나서야 된다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에르도안은 이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 완전히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상황이 심각한데 만약 미국이 이제 레바논에 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밑에서 이집트군이 또 나서게 된다. 이 경우는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프로스 자체는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영공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국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이 영국 공군기지를 이용해서 레바논을 폭격하지 않을까. 그제 헤즈볼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공군이 키프로스를 이용한다. 그 경우는 키프로스를 타격하겠다. 그리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로켓포, 장거리 로켓포나 순항 미사일 이런 것으로 키프로스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겨울 북폭 위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저는 주요한 팟캐스트 이런 것을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 관련돼서 방송도 많이 만들어서 올렸죠. 그때 한국 시청자들은 한국에서는 이 정도로 심각하게 TV에 나오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서 놀랐다. 그런데 미국 팟캐스트나 이런 것을 들으면은 당시 트럼프 정권입니다. 이 북한을 폭격할 그럴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결정이 되면은 바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북한의 핵 전력, 핵무기 개수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은 저강도 핵폭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북한의 한 20개 지점 이런 데 이제 스텔스기를 이용해서 때린다. 이런 계획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이 중국이 중공군을 이 심양 구군이죠. 무려 17만 병력을 바로 이제 압록강 위쪽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실제로 거기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그리고 12월경에 자, 이런 상황을 보고 결국 트럼프는 이 계획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미국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트럼프는 이 말은 거칠게 했지만은 실제 폭격할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 배후에 있는 네오콘들,
특히 존 볼턴, 오브라이언 이런 인물들이 이번에 북한을 끝내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진핑이 17만 대군을 보내는 바람에 미국도 이제 주저하게 된 거죠. 결국 이것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설득하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결심을 하고 김정은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당시는 심각했습니다. 자, 이것은 11월 달입니다. 2017년 11월 가장 심각하게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이때 포린 팔러스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군이 아예 이제 한 3만 명 정도 들어가서 뭐 김정은을 체포하든지 아니면은 김정은 정권을 목을 재서 이 북한 이 핵 이것을 이제 억제해라 이렇게 미국이 요청할 정도입니다. 뭐 북한군 3만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김정은 정권을 이제 제재하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당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나왔다는 것은 만약 중국이 제어를 하지 못한다 이때 미국이 폭격을 하겠다. 일종의 이제 최후 통첩입니다. 이 기사는 2017년 11월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위기가 이제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덤덤했죠. 결국 그 다음에, 자, 이것은 2018년 3월입니다. 이 중국과 결국 협상을 하는 거죠. 뭐 심양국은 17만 대군이 바로 이제 압록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트럼프가 야 진짜 폭격하고 뭐 어쩌다가 이제 중국군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북한 체제가 완전히 몰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는 거죠.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고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진 채로 서로 계속 치고받고 하는 것, 이것이 미국에게는 이제 환상적인 구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몰락을 해버린다. 그리고 중국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점령을 해버린다. 이것은 미국에게는 이제 또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래서 결국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사들 이제 당시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이제 하노이 회담, 뭐 판문점 회담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이제 쭉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북폭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로버트 C. 오브라이언입니다. 이 트럼프 옆에 당시 이제 이 네오콘이 보낸 인물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딕 체니,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트럼프를 감시하기 위해서 꽂은 인물,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 그리고 CIA 국장, 이 국무장관을 했던 이제 폼페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 네오콘 인사들이 있습니다. 로버트 C. 오브라이언은 문제는 이 친구가 트럼프가 재선이 되어도 계속 이제 어떤 자리를 맡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이 오브라이언에게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 로버트 C. 오브라이언은 나토나 유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왜 전쟁하냐 이걸 계속 비난하는 인물이죠. 오브라이언의 메인 관심 대상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억제하는 것. 왜냐하면은 중국만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고 미국 경제나 여러 가지 분야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브라이언이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6월 18일 그제죠. 그제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힘으로 중국을 억제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다시 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어쨌든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북폭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푸틴 방문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해석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푸틴이 와서 뭐 중국을 견제한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뭐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북한은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푸틴과 친해져서 뭐 중국을 견제한다. 뭐 이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다른 방식의 어떤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뭐 물론 최근에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위기 고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의 힘을 보여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좀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이 저강도 핵,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강도 핵을 일반적인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직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은, 자, 저강도 핵 뭐 한 50톤인가요? 뭐, 정확하게 그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저강도 핵, 자, 터지면은 이제 아주 반경이 작은 지역이 황폐화됩니다. 그렇다고 이 방사능 오염이 많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현재 지상군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이것은 미국의 이제 군사적인 스프리머시, 이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프리머시를 유지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힘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주 파워풀한 무기로 이 본때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 물론 뭐 큰 수소폭탄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그냥 지구가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저강도 핵 이것을 그냥 여기 터뜨리고 저기 터뜨리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저강도 핵 서너 발이면은 그 나라는 박살이 납니다. 물론 뭐 나라 전체가 버섯구름이 뒤집어 씌워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핵심적인 군사 자산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사용을 공식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만만하고 좋은 타겟입니다. 실제로 2017년에 이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는 중국군이 이렇게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푸틴이 먼저 온 겁니다. 이 저강도의 이야기 여러분들 쉽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나토는 이런 무기의 일상적인 사용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폭탄을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쓰긴 힘들죠. 그런데 이란이라든가 뭐 헤즈볼라 이런 데 서너 발로 끝내버리고 쉽게 전쟁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트럼프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러버스 오브라이언은 만약 이제 트럼프가 재선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재빨리 손절하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 오브라이언에 맞춰서 요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손절하고 그리고 나토도 이렇게 조금 팽개칠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타겟은 중국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중국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행동하겠다. 그리고 오브라이언은 이런 행동 지침을 트럼프에 준 겁니다. 뭐 트럼프는 이대로 할 겁니다. 모든 중국 상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해병대 전체를 태평양에 배치한다. 이것은 원래 트럼프 계획입니다. 미국의 핵심 전력을 태평양 쪽에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주는 것처럼 이 중국 주변 모든 국가에 미국 무기를 퍼줘야 된다. 보조금, 대출, 무기 이전 뭐 가리지 않고 일단 무기를 퍼주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들 군대에 미군 무기를 주고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비교적 돈이 많은 대만이 군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징병을 확대해야 된다. 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훈련에 이렇게 참여시켜야 된다. 뭐 요즘까지 6개월인가요? 대만은요. 그런데 이것을 뭐 1년, 1년 반 이런 식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핵무기 시험 재개해야 된다. 즉 태평양의 이제 비키니섬 이런 데다가 수소폭탄 이런 거 핵실험을 이제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한번 쫙 보여주고 미국의 힘을 과시해야 된다. 미국의 재래식 전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래식 전력으로 이 중국이나 뭐 러시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강도 핵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깐 사우디 관련된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CBS 등 다른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올렸습니다. 9.11에 사우디가 관련되어 있다. 갑자기 미국이 24년 전의 이야기 9.11 이것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우디를 압박하기 위한 거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페트로달러가 지금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 뭐 이것도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죠. 사우디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이제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조건이죠. 자, 그러자 미국은 9.11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이제 부통령입니다. 이 사장으로 번역된데 구글이 좀 어색합니다. 대만 부통령이 우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배우고 있다. 우크라이나 망한 것은 배우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군 지휘 구조 그리고 무기 뭐 여러 가지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배우고 있다. 그래서 뭐 의무 복무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대만의 지금 정권은 자 미국이 시키는 대로 뭐 중국과 한판할 그럴 준비를 좀 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핵전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2주 전에 미국의 이제 이 NSC 수석국장입니다. 이 프라나이, 이 바디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인도계인데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에게 직접이 이제 보좌하는 인물입니다. 원래는 군축 담당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미국의 핵무기 전력 이것을 이제 증감 뭐 이런 것을 논의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언론을 보시면은 푸틴이 핵 공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핵 공갈은 미국, 나토 이들이 먼저 했습니다. 뭐 리차드 블랙 대령이나 스칼리로 이런 양반들이 계속 그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도 혹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런 무기 사용, 특히 이 저강도 핵무기, 이스라엘은 그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술 핵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빗장을 열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면 실제로 빗장을 열었고 자기 타겟을 찾는 겁니다. 뭐 첫 번째 타겟은 사실은 북한입니다. 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헤즈볼라나 이런 것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 핵무기 증강 이것을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가서 검색하면은 이 관련 기사는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미국을 비난하고 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받아칩니다. 그리고 이 도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핵 탄두 숫자입니다. 러시아 5,580개, 미국 5,000개, 중국 500개. 그런데 중국은 800에서 1000개 정도로 뭐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뭐 영국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50개 정도로 이제 핵 탄도 숫자를 늘렸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프라나이 바디, 이 바이든을 보좌하는 특별 보좌관입니다. 미국의 군비 통제, 비확산 접근 방식의 새로운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미국은 인내하고 핵무기 숫자를 늘리고 있지 않았는데, 자, 이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이제 늘려야 된다. 중국과는 아예 뭐 핵 관련된 조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이 핵 관련된 조약을 맺었습니다. 뭐 NPT든 ABM이죠. 이런 거 다 먼저 선제적으로 탈퇴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저강도 핵, 미국은 저강도 핵을 핵무기 숫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5,000개 탄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이 2016년경부터 그때부터 이제 한두 발씩 나왔겠죠. 2017년에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7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계속 이 로우 일드 뉴클리어 밤을 이것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 저강도 핵을 핵 탄도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공식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핵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뭐 중국도 아직은 못 미치죠. 자, 미국이 이런 협박을 하면서 동시에 이 비난을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이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그저께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자,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만든 영화죠. 자, 새로운 군비 경쟁이 스릴 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를 새로운 핵무기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미국이 ABM, NPT 이런 조약을 먼저 선제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존에 있는 핵탄도 이것의 숫자는 계속 유지하고 뭐 업그레이드는 해왔겠지만 미국은 저강도 핵무기를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때 이제 ABM 조약 탈퇴하면서 야 이제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이 탄도 숫자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또 이 아방가르드 이런 미사일을 개발했죠. 중국은 분명히 급격하게 핵탄도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우리도 이제 늘려야 된다. 이 칼럼을 보면 좀 황당합니다. 미국이 먼저 이 NPT, ABM 이런 것을 이제 거부하고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최근에 있던 이제 스타트 회담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러시아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핵탄도 숫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끝으로 이제 스칼리러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스칼리러는 핵 군축 관련된 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제 끝나간다. 이제 새롭게 핵무기 공포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러시아가 핵전쟁으로 돌진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급속도로 고조되는 핵군비 경쟁 이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5월 6일 러시아 국방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전술 핵무기 사용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인들은 마크롱을 비난했습니다. 마크롱이 나토 군대를 우크라이나 내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온다 이때는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술 핵무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 발언 이후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 3차 대전은 막아야 된다. 이런 미친 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마크롱을 비난했습니다. 마크롱입니다.
그리고 남부 군광구에서는 이 스칸데르 M 미사일 이제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5에서 50킬로톤 가변 출력을 가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에서는 수호이 25에 이제 핵폭탄을 싣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전술 핵훈련을 실시하는 비슷한 시기에 독일을 포함한 나토에서도 핵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가 제공한 무기를 러시아 내부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허용한다, 이런 주장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나토가 보관하고 있는 핵탄두,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독일, 터키, 그리고 네덜란드, 뭐 이런 곳에 이제 핵탄두가 뭐 수십 발, 100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푸틴 입장은 심플합니다. 나토 무기, 이것을 다루는 놈들은 나토 군인이야. 뭐 만약에 러시아에 떨어지면은 나토가 직접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푸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구는 러시아가 결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뜻은 미국은 지금 저강도 핵을 쓰면서 이건 핵무기가 아니야, 그리고 일상적인 작전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그거 핵무기야, 만약 그거 쓰면은 우리는 받아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 보고 그거 쓰지 마, 그거 쓰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는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점점 커지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하고 또 저장고에 꺼내서 대기 상태에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슈톨텐베르크는 했죠. 미국의 핵폭탄입니다. 나토의 핵태세에는 뭐 큰 변화가 없다. F-16을 F-35로 바꾸고 이제 핵폭탄 딜리버리 수단입니다. 그리고 나토의 핵을 현대화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라나이 바디가 이제 수적 제약 없이 핵무기를 배치한다. 이 뜻은 미국의 핵탄두 숫자를 급격하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은 억지력을 나타내는 핵무기 개념, 즉 이 핵무기를 쓰면은 우리 다 같이 죽는다, 확정 파괴죠. 이 개념에서 멀어지고 서구는 점점 더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기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전환이죠. 자, 핵무장 국가의 상호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과거의 이제 핵 독트린, 이것은 뭐 이제 없다. 이제 우리가 쓰고 싶으면 핵무기를 쓰겠다. 혹은 저기 핵무기를 쓸 것 같다. 에이씨, 우리가 먼저 이제 선제 공격한다. 이런 것도 이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런다고 해서 푸틴은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다. 자, 하노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미국과 나토는 어느 시점에서는 러시아가 겁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전장에서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패배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는 러시아 천년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찢어발겨지고 러시아의 자원은 서구 이제 글로벌리스트에 의해서 약탈되는 거죠. 그리고 나토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진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토와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이 푸틴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저강도 핵입니다. 자, 이제 작전용 전술 핵무기를 만들려는 나토의 명백한 의지를 고려해서 러시아의 핵태세를 제고하겠다, 핵 독트린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하노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러시아가 핵 선제 정책을, 미국과 같은 그런 정책을 수용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는 사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방 공격이 필요하지 않다. 미국은 예방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독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적이 공격하면 보복 공격만으로도 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 닥터린은 우리가 아직까지 채택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가 한 대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보복을 해도 적을 박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건 핵 전력의 자신감이죠.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쭉 종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토가 팽창해서 러시아와 충돌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충돌하기 위해서 나토를 팽창해 온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친러 측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토가 팽창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충돌했다. 아닙니다. 나토가 러시아와 충돌하기 위해서 나토를 계속 팽창시켜 온 겁니다. 계속 팽창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이들을 개조하고 극단적인 사상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무기를 집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냉전이 끝나고 지난 25년 동안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토를 동쪽으로 계속 팽창해 온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의 준비 작업이 바로 이 유고슬라비아 이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세르비아를 박살내는 거죠. 러시아의 아우국가 이것을 박살내고 그리고 계속 동쪽으로 오고 자 이제 러시아 본격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대로 된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저강도 핵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이 서구 미국 이들은 오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브리스 이 엄청난 악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엑소시즘이다. 나치즘은 이제 그냥 악령에 씌인 겁니다. 악령에 씌어서 그냥 이 글로벌리스트의 앞제비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땅. 그곳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이제 수익 창출에 일단 허용이 되었습니다만 광고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을 하실 분들은 여기 조인을 누르시면은 유튜브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